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하고 머리를 박고 오프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뇌, 심장, 발가락까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제목처럼 저는 기립성 빈맥증후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기립성 빈맥증후군 판정이 스트레스랑도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그리고 즐거워 보이죠? 하지만 저 좀 어지러워요. 자, 그럼 이름도 생소한 기립성 빈맥증후군, 제가 어떻게 이 병을 알게 됐냐면요. 제가 한 3, 4주 전에 일정이 진짜 많았어요. 대학원 기말고사도 있고요. 쇼호스트도 했어야 됐고, 유튜브로서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가로서 책도 이제 썼어야 됐고, 근데 진짜 바쁜 와중에 스트레스가 쾅 하고 온 거예요. 물론 일이나 학업에서 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서 스트레스가 온 거였는데 그게 좀 컸나 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몸이 계속 비실비실 아프더니 걸을 때 술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또 계속 뭐 하면 많이 졸렸어요. 또 그 와중에 음식은 잘 먹어서 살은 쪘어요. 인생 지금 최고 몸무게. 왜냐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 먹었어요. 입맛은 있고 똥도 잘 싸고 뭐 다른 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되고 말고 졸립고 피곤하고 어지럽고가 계속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고 있는 게 과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동네 내과에 가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근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네 내과에 가서 어지럼증 관련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근데도 원래 하루 쉬면 분명히 낫는데 이게 뭘까 싶어서 다른 동네 내과에 가서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피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 나는 자세가 평소에 구부정하니까 목 뒤나 머리 쪽에 이상이 있을 거다 해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 맞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를 했죠. 근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싶어서 대학병원 신경과를 급하게 이제 예약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하고 그 이후로 이비인후과로 또 넘겨줬거든요. 근데도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했던 검사들은 그러니까 뇌나 귀랑 관련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선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지냐, 아니면 걸을 때 비틀거리냐, 혹은 또 귀가 좀 약간 뭐 약해져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신경외과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은 결과 뭐 당연히 척추가 삐뚤다고 나오겠죠. 저도 그 현대인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척추가 삐뚤다고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뭐 어지럽나 했는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병원을 7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기에는 뱅크 샐러드를 볼 때마다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본 병원에 두통, 어지러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 뭐 검색도 안 하고 그냥 길가에 있길래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귀나 뇌랑 연결이 된 어지럼증 검사랑 그리고 혈압이나 맥박이랑 관련된 어지럼증 검사 두 가지를 나눠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본 결과 그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라고 이제 나온 거죠. 기립성 빈맥증후군은 기립성 저혈압이랑 약간 다른데요. 설명은 아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기립 경사도 검사를 했어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몇 분 지나면 이렇게 일어서는 침대가 있거든요. 침대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뭘 칭칭 감고 계속 이렇게 뭘 맥박 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검사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검사를 했고 이제 이런 병명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살짝 옛날 같지 않고요. 텐션이 좀 어지럽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저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해야 돼요. 자전거 타기나 아니면 스쿼트 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매일 물을 약 2리터 안 되게 좀 마셔야 됩니다. 또 잘 때는 높은 베개를 이제 받쳐두고 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립성 빈맥증후군도 어쨌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맥박이 조금 다르고 혈압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저의 평온한 자율신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정말 평온하게 이제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도 이 병명이 굉장히 생소해서 놀라긴 놀랐는데 다행히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살짝 어지럽거나 피곤한 정도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심할 때에는 막 논문에 있는 글자를 읽거나 혹은 내 생각을 뭔가 정리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라면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있을 대학원 일정이랑 그리고 뭐 쇼호스트, MC 혹은 유튜버, 기타 등등 일은
하긴 할 거예요. 하루에 일정을 하나만 잡으려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스트레스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몸이 못 견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인간관계라면 인간관계 끊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혹시나 일이면 언젠가 난 이걸 관둘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기립성 빈맥증후군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 더 이상 과거의 저를 원망하지도 않고 미래의 저를 불안해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또 이제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현재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려고요.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프게 된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저처럼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조금 더 힘찬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랜만에 인사하러 올지도 몰라요. 안녕!